안녕하세요. 지구수맥입니다. 저는 오늘 같이 수업을 하시는 진 사장님과 함께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이렇게 앉았습니다. 모든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일 거예요. 그래서 영상에 담기로 했습니다. 우리 진 사장님이 제일 궁금한 게 뭐죠? 네, 수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습니다. 네네, 수맥. 예.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맥은 인간의 사람에게 네.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네. 선생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네. 그에 대한 그 명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우선 저는 이 물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대한 편입니다. 우리 인간한테 이렇게 해를 준다 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이 지자기장이라는 이 파장이 올라오고 있어요. 그러면서 물길이 지나는 곳에서 지나면서 파장이 바뀌어요. 파장이 바뀌는 거는 이 스스로가 팔을 만들지 못하고 이 지자기장 파장이 올라오면서 이 물의 성질에 의해서 인간이 읽어낼 수 있는 영역대의 파장이 만들어지는데요. 인간이 읽어낼 수 있는 파장 속에 섞여 올라와요. 제가 이렇게 물길을 없애고 저는 인열이라는 기운으로 파장을 없앱니다. 그러고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또 지자기장 파장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만약에 수맥파가 올라왔다 할 경우에 이 수맥파를 없애면 마찬가지로 또 다른 파장이 없어야 되는데 이 수맥파를 없애고 난 다음에 지자기장 파장이 올라와서 그 부분이 읽힙니다. 저한테. 그러나 그 파장은 똑같지가 않아요. 다 틀려요. 그래서 물길에 있어도 없어도 파장은 똑같이 지면에서 우리가 받는 저기는 똑같다고 봅니다. 그래서 수맥은 우리 인간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. 제가 이 인연이라는 에너지를 갖게 되면서 수맥을 이 지하수를 많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지구의 온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구나 하는 걸 예전서부터 방송에 제가 수맥은 지구에 열을 식혀 들어가는 냉각수 역할을 한다고 예전서부터 아마 이 방송에 계속 얘기해 왔을 겁니다. 수맥은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단지 우리가 읽어서 천공을 해서 물을 뽑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사람의 이게 보면 핏줄이라고 보시면 돼요. 맥이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선생님 다른 궁금한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네. 그 수맥이 저희 그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네.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. 지금 우리가 온난화를 겪고 있잖아요. 네. 그 온난화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지구의 이 환경에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그래갖고 태양의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이 물을 데울 수가 없어요. 만약에 이만한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려고 합니다. 물을 끓이는데 위에서 물을 대고 물에다 이 불을 대고서 끓이진 않지 않습니까? 네. 왜 밑에서 끓이죠, 다. 왜냐면 밑에서 끓어야지만이 이 전체적으로 끓어올라요. 예? 그럼 물이 순환이 되면서 계속 데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지하수를 개발을 해갖고 지하수를 뿜어내는 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엄청나게 많아요. 개개인이 지금 우리가 소공 뚫고 대공 뚫고 막 엄청나게 큰 공업용 특대공으로 다 뚫어가지고 물을 하루에 200톤, 300톤, 1000톤 막 이렇게 뽑아내는 데가 엄청 많아요. 어느 나라는 이 지하수로 다 이 호수를 채운다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. 그 물이 항상 일정하게 압을 갖고 있어야 돼요. 그 압이 있어야지만이 물이 순환이 됩니다.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. 저 안에서. 물은 지금 여기서 한 15,000m, 20,000m만 들어가면요. 이 온도가 한 180에서 200도는 될 거예요. 그 온도가. 이 지하의 온도가. 땅을 파고 들어가면 항상 그 18도 정도의 그 수온 유지가 됩니다. 지하수가 올라오면요. 한 15도, 16도에서 18도 사이를 이렇게 온도의 저기를 갖고 물이 우리가 먹는 이 지하수가 나올 거예요. 100m, 200m에서 만약에 여기에 300m, 400m 되면 25도, 30도라는 이 물의 이 온도가 있어가지고 300m, 400m에서 뽑아내면 온천수가 나와요. 그 이상 들어가게 되면 조금 온도는 높아집니다. 그런 온도를 식히기 위해서 이 지하수가 필요한 거예요. 이 지구는.
자동차의 냉각수와 같다고 말씀드리죠. 이 지하수를 우리가 고갈시키면 고갈시킬수록 우리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. 위에서 내리치는 온도 때문에 이 남극, 북극에 빙하가 녹은 게 아니라면요. 자, 우리가 이 지구를 뜨겁지 않게 하려면 지하수 뚫지 말고 그리고 지금 뚫어 있는 거에 한해서 제한적 이 급수 조치를 해야 되고 허드렛물 쓰지 않으셔야 돼요. 지금 보면은 논에 밭에 이 지하수 뚫어가지고 많이 뿌리고 곡식을 길러내고 그러실 거예요. 그리고 공장에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엄청나게 하루에도 엄청난 양을 뽑아서 기계들을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.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구의 환경을 바꿔놨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. 네. 예, 설명 잘 들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저를 좀 믿고 이 방송을 보시는 이런 관계자분들이 지하수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심정이에요.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. 그러나 정치인들이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좀 이게 귀를 기르신다면은 지구를 다시 온도를 낮추는데 어떠한 또 다른 해답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진 사장님도 지하수 쓰시죠? 예, 많이 쓰고 있습니다. 많이 쓰고 있죠. 네. 예. 우리 스스로가 이 지구의 보일러를 너무 뜨겁게 만들어 놨어요. 그 보일러를 시키는 방법은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은 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담수를 해가지고 그 담수로 된 물을 갖다가 사용하셔야지. 지금 이거 물 다 허드렛 물로 다 버리고 있습니다.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또 많은 시설을 만들어야 할 테고, 그리고 담수를 해서 또 많이 이 물로다 농사도 짓고, 그리고 음용할 수 있는 이 상수원도 만들어야 되실 테고, 그리고 물을 수출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물들, 쓸 수 있는 물들을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저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선생님 그 수맥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해가 잘 갑니다. 그리고 네. 선생님 말씀하신 지자기장파에 네.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. 지자기장이라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엄청난 이 심장을 갖고 있는 이 별이에요.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한 24시간을 한 바퀴 돌아요. 이 전체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립니다. 그 24시간 동안에 이 안에 있는 핵이 움직여야 돼요. 그래야지 회전력을 만들게 되거든요. 그 회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. 모다도 마찬가지잖아요. 모다도 계속 돌면 어떻게 돼요? 전자파가 발생하죠. 그와 같이 이 열을 갖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체들이 그 안에서 타고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게 회전을 하면서 이 지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돌리고 있어요. 그 지속적으로 돌리고 있는 그 에너지체들이 돌면서 만들어지는 게 자기장이라는 얘기죠. 그 자기장은 지구 전체를 뚫고 올라와요. 그러면서 지구에 올라오면서 멘틀 부분이 있어요. 단단하고 그런 부분에 성질들, 염료보다 지열을 뚫으러 내려갈 때 보면 제가 1000m 정도씩을 끊어가지고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 1000m씩 바뀔 때마다 엘로드의 크기가 바뀌듯이 그 부분에 어떤 성질 때문에 파장의 크기가 다 바뀐다고 봅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파장이 형성된 게 우리 몸을 지난다고 보면 되죠.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을 해치는 거지, 그동안 알고 있던 부분에서 우리 몸이 해쳐지는 게 아니고, 그 수맥파에서도 지자기장 파장이 숨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숨어 있는 걸 몰라요, 우리 인간들은. 왜? 그저 영역대에 그 파장을 읽어내 본 사람이 없으니까. 그러나 저는 그 파장대를 읽어내고 있어요. 그러면서 그 파장을 또 소멸시키고 없앨 수 있는 또 능력도 있고요. 이 자기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을 지나면서 우리 몸을 망쳐놔요. 예. 이런 경험 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. 어느 집 가면은 편했어. 근데 다음 이 집에서 또 이사 갔는데 엄청 불편해졌고, 아니면 엄청 불편한 집에 엄청나게 힘들고 불편한 집에서 이사를 했는데 이 집은 되게 편해. 이런 걸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. 거기에는 파장들이 엄청 강한 파장들이 군락을 이룬 그런 자리일 거고요.
이쪽 이사 온 자리는 그래도 만만한 파장들이 있었던 존재하는 그런 자리일 겁니다. 그런 자리에서 이 몸의 차이가 느끼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. 1년이고 2년 살아보면 대부분 몸에 나타납니다. 지금 병이 들고 막 몸이 아파집니다. 그러면 그 집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. 예, 빠져나오셔갖고 딴 데로 이사 가시는 게 맞고요. 만약에 빠져나갈 여건이 안 되면 저를 부르시면 되고요. 예, 그러면 파장을 없애고 이 기운 바꾸고 하면 또 이 집 자체가 더 바뀌니까. 선생님, 우리 장소마다 자기장에 받는 그 강도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네. 네, 어느 집 가면 보통 잠을 잘 수가 없고, 어느 집 가면 꿈을 엄청나게 꾸고, 어느 집 가면 잠은 잘 자는데 막, 몸이 힘들어지고, 막 이런 자리들이,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. 거의 피할 수가 없어요.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열이라는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데, 어느 곳은 10만 평, 20만 평대도요, 지열 한 군데 빠져나오는 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자기장은 우리 몸을 이렇게 해치고, 그리고 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건 마그마의 엄청난 이 회전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자기장 파장이라고 보면 됩니다. 네, 선생님 설명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상 모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